주간의 이슈를 정리하는 주간 키워드입니다. 2016년 1월 셋째 주 누리꾼들이 주목한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한강 결빙과 썰매, 얼음 낚시. 대한이었던 지난 21일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서울 한강이 꽁꽁 얼어붙었죠. 평년보다는 8일, 지난해보다는 18일이 늦었는데요. 지금은 보기 힘들어졌지만 이렇게 한강이 얼면 과거에는 썰매를 타거나 얼음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찾은 건데요. 1950년에서 70년대 동장군의 위력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소 달구지를 올려도 끄떡없을 정도로 두껍게 언 얼음을 건져 올리는 채빙하는 모습부터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음 날씨를 즐기는 강태공 할아버지와 썰매 타기에 여념이 없는 까까머리 아이들까지 그때 그 시절 한강은 남녀노소에게 가장 즐거운 놀이터였습니다. 1963년에는 바닷물까지 얼어붙었습니다. 인천항 개항 80년 이래 처음으로 바닷물이 70cm 이상 얼어버려 선박이 이동을 하지 못해 폐항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상 한파가 몰아치면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죠. 그 원인은 바로 극지방 온도가 오르면서 북극에 갇혀 있어야 할 한기가 풀려나왔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지구 기온 상승이 한파를 부르는 일명 온난화의 역설인 셈입니다. 당분간은 이런 한파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 하지만 최근 비정한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는 2년 넘도록 아들을 학대하다가 끝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부모가 구속됐고요. 목요일에는 경기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가장이 부인과 자녀를 무참히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일명 서초동 세모녀 살해 사건 이후 1년 만인데요. 지난해 2월에는 경남 거제에서 30대 남성이 생활고와 부담감 때문에 아내와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손에 의해 학대당하거나 목숨을 빼앗기는 사건은 한 해 평균 30여 건. 그러나 여전히 미온적인 법제도와 잘못된 인식 때문에 수많은 아이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통 아동학대는 남의 집 일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또 부모들 역시 훈육 차원에서 체벌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아이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막는 건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라고 조언합니다. 친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아이의 인권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큰일이 생기기 전에 작은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사전적 조치로 항상 상담기관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미리서 예방하는 조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中国只有一个，海峡两岸是一体的。我始终为自己是一个中国人而感到骄傲。我作为一个中国人，在国外活动时，由于言行上的过失，对公司、对两岸网友的情感造成了伤害，我感到非常非常的抱歉。 걸그룹 멤버 쯔위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타이완 국기를 흔들어 논란의 주인공이 됐죠. 그 후 폭풍이 여전히 거셉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됐던 중국과 타이완의 감정이 틀어졌고요. 한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쯔위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모님과 상의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소속사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인권 변호사 등은 사과를 강요했다면서 타이베이 지방법원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인종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쯔위 사태는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당선자가 쯔위 사태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이번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이번 사건에 분노한 젊은 층이 차이잉원 당선에 힘을 실어줬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1일 그룹 트와이스가 쯔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팬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신인상을 수상한 뒤 믿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자리에 와 계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친 쯔위 사태, 그 파장은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키워드였습니다.